매일 아침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건 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말 놀라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커피 없이는 하루 시작이 안 되죠. 그 특유의 향기, 그리고 첫 한 모금. 이건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 위협이라는 게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기후변화, 그리고 또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온 불공정한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든, 뭐랄까, 말 그대로 퍼퍼트 스톰인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30년도 채 안 남은 2050년까지 우리가 지금 커피를 기르는 땅의 절반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우리 커피잔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걸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직거래 수입업자인 안드레아스 펠론이라는 분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커피 산업에는 뭐랄까 착취의 어두운 역사가 있고 그 농부들의 엄청난 노고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이 존재한다고 말이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사실 문제의 아주 큰 부분은요. 우리가 커피를 재배해온 그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뒤에 숨겨진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산업형 방식으로 커피 딱 한 잔을 만들려면요. 물이 평균 130리터나 필요하래요. 130리터요. 이게 환경에 주는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자, 한쪽을 보면 단일 경작, 그러니까 오직 커피나무만 빽빽하게 심어놓은 거대한 밭이에요. 당연히 엄청난 양의 비료와 물이 필요하고 숲을 밀어버려야 하니까 산림 파괴로 이어지기 쉽죠. 반면에 다른 쪽을 보세요. 이건 자연과 함께 가는 혼농임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이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해법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 멀리 에콰도르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차크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혼농임업의 한 형태예요. 개념은 간단해요. 커피를 심겠다고 숲을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숲 안에 다른 다양한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다가 커피를 함께 키우는 거죠. 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우선 숲을 그대로 두니까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죠. 또 여러 식물이 함께 자라니까 토양이 자연스럽게 비옥해져요. 나무 그늘이 습도도 유지해주고요. 심지어 농부들은 바나나나 카카오 같은 다른 작물도 같이 키워서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환경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완전 윈윈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철학이죠.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아우구스토 살라사르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모든 나무에는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깊은 믿음에서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농사 방식을 바꾸는 게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또 다른 조각도 있겠죠. 이번에는요, 커피나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디는 커피나무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확인하러 이번엔 우간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리베리카라는 품종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야생 커피 품종이에요. 연구자들이랑 농부들이 발견한 건 이 리베리카가 가뭄이나 해충에 원래부터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정말 딱 맞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데이비스 코버 같은 농부들한테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을 바꾸는 현실인 거죠. 이분이 원래 키우던 로부스타는 해충 때문에 다 망했는데 이 리베리카 덕분에 적어도 생존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희망에 비친 셈이죠. 하지만 물론 이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 리베리카 같은 새로운 원두를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맛보려면 갈 길이 멀어요. 첫째, 시장에서 이걸 원하는지부터 증명해야 하고요. 둘째,
농부들이 나무를 심어도 수확까지 3년에서 5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 다음엔 이걸 가공할 인프라, 전 세계로 보낼 공급망까지 다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혼농임업이든 이 회복력 강한 리베리카 원두든 이 모든 해결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딱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로 경제적인 정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 시장 가격은요, 변동이 너무 심해서 농부들을 빈곤의 늪에 빠뜨리기 일쑤예요. 공정무역은 최저가를 보장해 주니까 이것보단 낫죠. 하지만 맨 오른쪽 키오테 같은 직거래 모델의 가격을 보세요. 공정무역 최저가의 거의 2배입니다. 이 돈이 중간 상인 거치지 않고 농부들에게 직접 돌아가니까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소규모 커피 농부의 44%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고 매일 아침 우리의 커피를 책임지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난이라는 덫에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커피의 미래를 위한 레시피가 이미 있는 셈입니다. 첫째, 혼농임업 같은 지속가능한 농업. 둘째, 리베리카처럼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재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농부들에게 제대로 된 몫이 돌아가게 하는 공정하고 직접적인 거래.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결국 커피의 미래는요, 어떤 마법 같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무엇을 기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 모든 걸 바꾸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커피 한 잔 손에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들린 이 커피 한 잔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